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대출금 상환 중에서 원리금 균등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게요. 대출금 상환에는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 방식이 있는데 다른 방식도 있지만 문제에서 나오는 거는 주로 이거 두 가지만 나오는데요. 원금 균등에 대해서는 이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원리금 균등에 대해서 이번에는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거 원리금 균등은 이런 이론을 좀 아셔야 되고요. 이걸 제가 문제에 들어가서 직접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원리금 균등은 원금과 이자가 같거든요. 항상 원금과 이자를 합한 것이 같아요. 원금 균등은요. 원금 균등은 원금이 같죠. 말 그대로 그쵸. 원금이 같은 게 원금 균등 방식으로 상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구하라는 거는 뭐죠? 조건이 원리금 균등이에요. 그쵸. 요런 대출금 상환 문제가 나오면요. 원금 균등인지 원리금 균등인지를 꼭 먼저 보셔야 돼요. 원리금 균등은 어떻게 될까요? 네, 원금 매해 갚아 나가야 되는 원금과 이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만큼을 1회차에 갚잖아요. 그러면 끝에도 똑같아요. 금액이 똑같아요. 근데 뭐만 바뀔까요? 네, 그 안에 구성된 원금과 이자의 구성만 바뀌어요. 금액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뭐는 점점 줄어들까요? 그렇죠. 이자는 점점 줄어들어요. 이자는 줄고요. 원금은 갚아야 될 원금은요. 처음에는 작고 나중에 갈수록 원금은 커져요. 그래서 이 원리금 균등을 문제를 푸실 때는요. 뭐를 각각 구하셔야 되냐면요. 이자와 원금을 구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자는 알 수 있어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으로 이자는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원리금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원리금과 이자를 찾으면 뭐를 구할 수가 있죠? 그렇죠. 원금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금은 어떻게 구하죠?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면 돼요. 다시 말하면 원리금 균등에서는요.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는요. 원리금은요. 뭐와 뭐를 더한 것이 원리금일까요? 네. 원금과 이자를 더한 게 원리금이겠죠. 그럼 보통 조건에서 우리는요. 이자하고 원리금을 구할 수 있게 문제를 줘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요. 보시면요. 이자는 어떻게 구하실 수가 있냐면 대출받은 금액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금리를 줘요. 7% 이렇게 해서 이 이율로 이자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출 금액에다가 이거 이율을 곱하면 이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원리금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 대출금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해주는 면 원리금이에요. 그 대출금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한 게 원리금이에요. 그래서 항상 조건에서 보면요. 원리금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자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못 구하는 거는 뭐냐면 원금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리금과 이자에서 원금을 구해줘야 돼요. 원금은 어떻게 구하죠?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주면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 문제에서 지금 제가 말한 걸 숫자를 대입해서 풀어보면 금방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일단 이런 대출 상환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원금 균등인지 원리금 균등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찾으세요. 원리금 균등이네요. 여긴요. 그쵸? 원리금 균등이에요. 그러면 원리금 균등에서는 우리가 원리금을 첫 번째로 찾으셔야 돼요. 원리금. 원리금은 어떻게 찾는다고 했죠? 원리금은 대출 금액에다가 뭐를 곱해야 돼요? 네, 저당 상수를 곱해야 돼요. 그러면 대출 금액 얼마 있어요? 3억. 10억 아니에요. 10억인 아파트고 이거 아니고 대출 받은 금액이 중요해요. 그래서 3억에다가 뭐를 곱해야 되죠? 네, 저당 상수를 곱해야 돼요. 저당 상수 얼마예요? 0.094393 이렇게. 네, 숫자를 제대로 잘못 써서 죄송하지만 요걸 곱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원리금이 나오죠. 첫 번째 원리금 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자를 구해야 돼요. 이자는 어떻게 구해요? 네, 대출 받은 금액에다가 이자는요. 대출 받은 금액에서 어떻게 구하죠? 네, 이율을 곱해야 되죠. 0.07이요. 그런데 이자는 어떻게 될까요? 네, 갈수록 줄어들어요. 이 이자는 처음에만 3억이지. 그쵸? 처음에만 3억이고 원리금에서 원금을 갚은 금액이 있잖아요. 그만큼 나중에는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0.07을 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찾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요. 그쵸?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자도 구할 수 있어요. 원리금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원금은요? 원리금이 원금과 이자를 더한 거니까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그리고 여기에서는요. 이 20년 이렇게 주잖아요. 이거는 원금 균등에서는 그 기간을 활용을 해서 매회차 원금액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렇지만 여기 원리금 균등에서는 이거는 20년은 저희가 문제 풀 때 이 기간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요? 우리는 저당 상수하고 이율만 있으면 되거든요. 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거를 풀어놓은 거를 보면요.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이거 정리해 놓은 거 보실까요? 여기 보면 원리금 상환액은 어떻게 해요? 대출금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시면 되고요. 이자는요. 그 갚은 맨 처음에 대출 원금에서 자기가 원금 갚은 거 뺀 나머지 금액에다가 이자율을 곱하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이거 첫 번째, 이거 두 번째요. 그쵸? 그 다음에 그럼 원금 상환액은 어떻게 구할까요? 그쵸?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첫 해의 원리금은요. 어떻게 구하실까요? 원리금은 3억 원에다가 저당 상수 곱해준 거죠. 그러면 요런 게 나와요. 그죠? 그러면 첫 해 이자는요. 첫 해 이자는 대출금에다가 이율을 곱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2,100만 원이 나오고요. 그러면 첫 해의 원금은요. 원금은 원리금에서 2,831만 7,900원에서 빼기 이자 2,100만 원을 빼주시면 731만 7,900원이 원금이에요. 되셨나요? 네. 그럼 만약에 두 번째 해에 원금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에는요. 네, 그때 첫 해는 3억 원이죠. 그쵸? 근데 두 번째에서는요. 이 원리금 균등액은 항상 똑같아요. 2,831만 7,900원은 똑같아요. 이거는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자는요. 3억 원에서
두 번째 해면 원금 요만큼을 빼주셔야 돼요. 3억 원에서 731만 7,900원을 빼시고 거기다 곱하기 0.07을 곱해서 나온 이자가 그게 두 번째 이자겠죠. 그쵸? 그래서 그 이자를 빼주시면 두 번째 원금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이해 안 되셨으면 제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여기 문제에서는요, 두 번째 첫 해에 상환해야 될 원금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상환해야 될 원금을 구하라고 만약에 문제에서 그렇게 나왔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이자를 다시 잘 계산하셔야 돼요. 이자를 어떻게 계산하시냐면요, 보실까요? 원리금은 항상 같다 그랬잖아요. 원리금 균등에서는요, 원리금은 항상 같아요. 이 금액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에는요, 이 첫 번째 3억 원에서 이걸 빼주셔야 돼요. 첫 번째 원금을 빼주셔야 돼요. 그러면 3억에서 빼기 731만 7,900원을 빼시면요, 2억 9,268만 2,100원이 나와요. 그쵸? 100원. 여기에다가 이자를 곱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원금을 갚았으니까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곱하기 0.07은요, 이렇게 계산하니까 요거는 이자가 얼마냐면요, 두 번째 이자는요, 2,048만 7,747원이에요. 네, 그러면 첫 해보다 이자가 줄었나요? 그쵸? 2,100만원보다 줄었죠. 네, 원금 갚은 것만큼 줄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원금은 어떻게 구할까요? 네, 2,831만 7,900원에서요. 이자를 빼주셔야 돼요. 이거를 빼주셔야 돼요. 2,048만 7,747원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가 나올까요? 빼보면요, 얼마가 나오냐면 700, 여기다 쓸게요. 783만, 글씨가 날라가네요. 153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원금은 조금 늘어났죠. 첫 번째에는 731만 7,900원인데 두 번째에는 783만 153원 이렇게 나왔으니까 조금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떻게 했다 그랬죠? 똑같은데 항상 원리금 균등에서는 갚아야 될 금액이 똑같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얼마로 똑같아요? 2,831만 7,900원으로 똑같아요. 하지만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게 다르다 그랬어요. 그쵸? 이자는 어떻게 해요? 갈수록 이자는 줄어들고요. 얼마큼 줄었어요? 여기서도 줄었지요. 얼마큼 줄었을까요? 2,100만원에서 2,048만 7,747원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원금은요, 네, 갈수록 조금씩 늘어나요. 그쵸? 원금은 이렇게 갈수록 조금씩 늘어나요. 여기서 얼마 늘어났어요? 첫 해는 731만 7,900원이었는데 두 번째는 783만 153원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자하고 원금이 조금씩 변하지만 항상 갚아야 되는 원리금은 똑같다는 거. 이게 원리금 균등 방식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고 꼭 맞춰주셔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도 잘 나오니까요. 여러분 꼭 잘 공부하셔서 정답 맞추시기를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